자, 재밌는 뉴스 하나 할게요.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고 의사 안철수로 지금 열심히 막 그 한 장면 있죠. 그날의 한 장면. 방호복 입고 나서 그 의사들 입는 파란 옷이 그게 뭐예요? 수술법이요. 수술복에 젖은 땀 모습. 이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정의당을 제쳤어요. 그 리얼미터가 2일부터 4일까지 유권자 1,516명이에요. 와, 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4.6, 정의당 지지율이 4.3. 야, 안철수 씨는 정치 이벤트는 성공한 거네. 정의당이 삽질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정의당이 삽질한 거고 사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금방 다시 다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진 한 장의 효과를 보고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사실 저희 이렇게 의사들끼리는 그 사진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과 수술로 적출했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꼭 수술할 때만 입는 옷은 아닌데 그 수술할 때 이제 복장 편리하게 이렇게 입는 옷인데 거기에 이제 땀에 젖은 모습 그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로서 그 자리에 가서 활동을 했다는 거 잘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쪽에서 올라가 버린 거는 민주당도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언론에서 봤을 때. 미통당도 하고 있는 짓걸 봤을 때 도저히 지지를 못하겠고. 그 분석이 틀립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분석을 취소하십시오. 싫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갈 곳 잃은 중도 일부 갈 곳 잃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낫지 않나? 직접적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간 건데 거기다가 정의당 같은 곳에서 표가 상당 부분 지금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지지율. 그거는 정답, 100% 정답이고.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 이제 2% 정도에서 지금 4.9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는 중도의 그러니까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중도층의 지지를 약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서 상승 효과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원래 3등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3등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놀다 보니 갑자기 4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3등 된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철수의 모습 중에서 아마 요 8년 사이에 봤던 모습 중에서 그치. 제일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 멋있는, 그나마 진짜, 쇼를 잘한 거예요. 가장 본인에 어울리는 쇼를 했고 정치는 쇼예요 원래. 네. 근데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율을 이번에 그 득표율을 2.99로 예상하거든요. 제가 악마의 2.99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올 만한 의석인데 2.9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99를 주로 미통당 걸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4.9라는 표심에 나타나 있는 지지율에 나타나 있는 그 대부분의 국민 지지는 저는 중도지만 오른쪽에 가까운 그렇죠. 사람들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정말 놀랍게도 동의합니다.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당은 원래 전 정의당의 원갑 그러니까 평소 여론조사하면 6에서 8 정도를 보이거든요. 항상 정당 지지율이. 근데 이렇게 그 4.1인가요? 지금 4.3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에서 선거 연대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자기 이익에 충실한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거의 8% 돼야 될 정당이 4.3으로 지금 절반 반토막 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500명 조사가 아니고 1,500명 조사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컸는데. 큰 조사. 그래서 정의당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신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거 트렌드가 더 가속화되면 앞으로 3, 2 이쪽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심리인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낸 용어긴 합니다만 심리학적으로 주류 편입의 심리가 있습니다. 저 이쪽 아니면 저쪽에 끼고 싶어 하는데 그거 밴드 웨곤이라고 이미 있는 용어인데 아니요, 만드셨습니까? 그걸 내가 만든 게 그건 이제 투표할 때 성향에 대한 이야기고 주류 편입의 심리는 뭐냐면 드라마나
이런 것도 뭐 시청률이 한 3, 40% 나온다 그러면 그 드라마 보게 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러니까 양당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되는 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난 소수로 전락하기 싫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대감 때문에 투표해왔던 분들에 대한 심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우리 매니아층으로만 선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 좀 돼야 되는 거예요. 40% 정도가 고정 지지층으로 나오면 신호도 찍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자유한국당 부류가 싫으니까 그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어쨌건 그 저는 이분들 뭐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이 4.6 정의당이 4.3이면 뭐 얼마나 대단히 올랐겠습니까만 말하자면 순위가 중요할 수도 있는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안철수보다 뒤지는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뭔가 쫓기는 감정이 들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얘기를 제가 가져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생당이란 정당이 처음으로 4.0%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생당, 뭐 민평당 이런 주류는 2% 이상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근데 모집단이 이렇게 큰데도 4.0 받았다는 얘기는 민생당은 그나마 지역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그 고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밀어주지만 그래도 민생당의 비례표는 한 표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의당이 나오면 민생당이 역전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당에서는 박지원을 중심으로 개혁 정치개혁연합에 우리 합류하자. 미래당도 지금 합류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로 함께 가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정의당은 너무 화석화돼 있어요. 지금 사고가. 야 화석화. 파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진보의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보수와 진보할 때 그 진보가 아니라 진보 정당으로서 소수 정당을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한 소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상 겪어본 그분들에 대한 제 인상은 뭐냐면은 그냥 고집불통,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물론 당한 피해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많아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하는 측면. 마치 굉장히 잘생긴 남자랑 연애하는 좀 외모가 안 되는 분이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너 내 돈 보고 좋아하는 거지 같은 그 피해 의식이 관계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 되면 독재랑 싸울 때는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같은 그 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제 내가 같이 고생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을 거야. 어느 누구도 우리 밖으로 건드리지 마. 요 느낌으로 독선으로 가버리는 순간에는 다 공멸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 이야기 따로 있습니다. 자 안철수 씨의 그 쇼 이런 쇼는 계속 댓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 응원한다고. 저도 응원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